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족 대명절인 설 명절을 앞두고 위법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전국적으로 특별 예방 단속 활동을 강화합니다.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내년 3월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재외선거를 위한 재외선거관리관 전문교육이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에서 열렸습니다.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선거 여론조사 실시신고 제외 대상이 되는 인터넷 언론사 6개사를 결정해 공고했다는 소식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동안 실시한 역대 선거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선거 통계 시스템을 통해 오는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와 관련된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선거방송 뉴스입니다. 민족의 대명절인 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 정치인 등이 설 인사 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등의 위법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큰데요.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적으로 특별 예방 단속 활동을 강화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나 국회의원 배우자 등이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거나 후보자의 측근이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구민에게 주류와 음식물 등을 제공하면 모두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 명절을 맞아 위법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전국적으로 특별 예방 단속 활동을 강화합니다. 먼저 중앙선관위는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 예정자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 사례를 적극 안내하며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 활동에 주력하고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특히 4월 7일 재보궐선거와 내년 대통령 선거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 예정자 등의 택배를 이용한 선물 제공 등 기부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위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에는 광역조사팀을 동시에 투입하고 휴대폰 포렌식이나 디지털 인증 서비스 등 과학조사 기법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선거법 안내는 우편, 전화, 인터넷 등 비대면 방식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위법행위 조사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방침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설 연휴 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 접수 체제를 유지합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선거방송 뉴스 이소민입니다. 내년 3월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재외선거를 위한 재외선거관리관 교육이 1월 2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재외선거의 완벽한 관리를 위해 실시한 전문 교육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지난 1월 25일부터 제20대 대통령 선거 재외선거관을 위한 전문과정 교육을 실시합니다. 오는 3월 해외로 파견될 예정인 재외선거관 2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재외선거관 전문교육은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10일간 실시되는데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대부분의 교육이 비대면 화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투표 관리 등 실습 교육의 경우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재외선거관 전문교육은 재외선거관의 역할, 재외선거의 관리 방향, 공관 명부 등 작성 및 재외투표 관리 등 재외선거 관리, 선거법 위반 행위 예방 단속 및 재외선거 홍보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2022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인 2021년 9월 10일부터 2022년 4월 8일까지 설치 운영됩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앞으로도 공직선거를 대비한 다양한 전문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 여론조사 실시신고 제외 대상을 결정해 공고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지난 1월 28일 선거 여론조사 실시신고 제외 대상이 되는 인터넷 언론사 6개사를 결정해 공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 지역 일시 방법, 전체 설문 내용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이나 단체,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책연구소를 포함한 정당, 방송사업자, 전기간행물 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이들이 관리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사,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언론사는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실시 신고의 제외 대상인 전년도 말 기준 직전인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언론사를 파악하고 대표적인 2개 웹사이트 분석평가 기관에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인터넷 언론사 현황 파악을 의뢰해 회신받은 결과를 종합하여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언론사를 선정했는데요. 그 결과 네이버, 다음, 네이트, MSN, 줌, 티빙 모두 6개의 인터넷 언론사가 2021년도 선거 여론조사 실시 신고 제외 대상 인터넷 언론사로 결정됐습니다. 선거 여론조사 실시 신고 제외 대상이 된 인터넷 언론사는 2021년 2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선거 여론조사 실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운영 중인 선거통계 시스템을 통해 오는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와 관련된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정보를 비롯해 그동안 실시한 역대 선거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수록되어 있는 선거 통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운영 선거 통계 시스템은 오는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와 관련된 정보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재보궐선거의 실시 사유 확정 현황을 비롯해 재보궐선거 일정, 재보궐선거구 및 읍면동 현황 등의 기본 현황,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수, 명부, 통계 등 예비후보자 관련 정보, 정당 선거사무소 및 예비후보자 선거운동기구 설치 내역 등 선거운동 관련 정보 등이 실려 있습니다. 현재까지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건수는 시도지사 선거 2건, 구시군의 장선거 2건, 시도의회 의원선거 7건, 구시군 의회 의원선거 8건 등 모두 19건이며 2월 28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를 4월 7일에 실시하게 됩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 재보궐선거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선거 통계 시스템 홈페이지를 관리 운영할 방침입니다. 정치관계법과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이것이 궁금하답니다. 오늘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당내 경선의 선거인단 모집 방법에 대해서 이소민 리포터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오늘 이것이 궁금하다의 주제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당내 경선의 선거인단 모집 방법입니다. 정당은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당내 경선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은 당내 경선에 경선 선거인이 되려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나 그 밖에 정당 활동을 위하여 여론 수렴이 필요한 경우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정당이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해 당내 경선 선거인단 모집을 위한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을까요? 또 정당이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여론조사 업체에 제공해 당내 경선 선거인단 모집을 위한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와 관련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당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당내 경선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선거인단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선거인단을 모집할 때는 신문, 방송 광고, 인터넷 광고, 전화 ARS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당내 경선 선거인단 모집을 위한 전화 면접 조사는 지지정당, 성연령 등을 확인 후 경선 참여 의사를 질문하는 것으로
전화를 이용한 선거인단 모집 방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거법상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당이 선거인단 모집을 위해 여론조사 업체를 통해 전화 면접 조사를 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정당의 계획에 의해 일시적으로 여론조사 업체가 전화를 이용해 경선 참여 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단순한 업무 대행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선거법상 제한되지 않습니다. 또 정당이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는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정당 활동을 위한 여론 수렴을 하기 위해 여론조사 기관 단체에 제공할 수 있는데 경선 선거인을 모집하기 위한 경우도 이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당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여론조사 업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통해 모집한 선거인단 명단을 정당과 여론조사 업체가 당내 경선 기간 중 지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경선 선거인단 모집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선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경선 선거인 명부 작성을 위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성명 연락처를 확인하는 것은 목적 외 사용으로 보기 어렵지만 선거운동이나 당원 모집 등을 위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한편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새롭게 수집한 개인정보 이용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률 위반 여부와는 별개로 정치관계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정당의 경선 선거인단 모집 방법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률 위반 여부와는 별개로 공직선거법상 각종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정당이 당헌 당규에 따라 자율적으로 경선 선거인단 모집 방법을 정할 수 있으며 무작위로 선정된 전화번호를 여론조사에 활용하는 방식 또는 여론조사 업체의 자체 조사 패널 연락망을 이용한 선거인단 모집도 공직선거법상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궁금하다였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TV 똑똑한 선거 알림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김서영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TV 똑똑한 선거 알림이의 키워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입니다.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서 모든 공직선거의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제한 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제한 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직무의 기능이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선거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경쟁 관계를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지방자치단체장의 특정 행위를 제한하여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럼 지방자치단체장의 제한 금지 행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지방자치단체장은 2월 6일부터 선거일인 4월 7일까지 정당의 정강 정책과 주의 주장을 선거 구민을 대상으로 홍보 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 강연회, 정견 정책 발표회, 당원 연수, 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 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 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방문 등의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공개 행사에 방문하여 지지 연설을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에서 정당이 개최하는 정책협의회에 참석하거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여 승리를 기원하는 등의 축사를 하는 행위는 모두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창당대회, 합당대회, 개편대회, 후보자 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정당 당사 방문, 정당 대의기관의 구성원으로서 대의기관 회의 참석, 해당 지자체장 선거의 예비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 행사에 의례적인 방문 등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2월 6일부터 선거일인 4월 7일까지 통리반장회의에 참석하거나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 행사, 민원 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도 없는데요. 하지만 법령에 의하여 행사를 개최 후원하거나 특정일, 특정 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의 개최 후원, 천재, 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 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지원 교육 또는 유상교양 강좌 개최, 후원 또는 주민자치센터 개최 교양 강좌의 후원, 집단민원 또는 긴급민원의 해결을 위한 행위 등은 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위령제, 국경일 기념식, 법령에 의한 기념행사의 개최 후원, 법령 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동의가 필요한 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 설명회 개최, 읍면동 이상의 정기 종합 주민체육대회나 전래 고유 축제의 개최 후원, 정부 주관 공공행사에 대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의 지원 행위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은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시기에 상관없이 방송, 신문, 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그 내용이 직접적인 선거운동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지자체장의 인지도를 높이는 실질적인 사전 선거운동의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지방자치단체장의 제한 금지 행위는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되며 모든 공직선거에 적용되는데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수한 지위에 있는 자가 선거 결과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TV 똑똑한 선거알림이었습니다. Three, two, one.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도 국고보조금 계상 단가가 1,058원이라고 공고했습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국고보조금 계상 단가는 매년 1월 말까지 산정 공고합니다. 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유권자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데요. 중앙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 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뿐만 아니라 연휴 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을 계획인데요. 만약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한다면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오늘 한국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